당연하지 않나. 입안은 화나는 듯이 투덜거렸다. 내 천성 속에 있는 일체의 어리석은 것과 벌써 생명을 잃은 지 오래되는 것과 나의 지혜로서 다 음미해 본 것과 썩은 고기처럼 내동댕이 친 것들을 자네는 마치 무슨 신기한 것처럼 새삼스레 권하고 있단 말야. 또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군. 난 문학적인 문기로 자네를 현혹시키려 했는데 그 천상의 호산나는 기실 그럴 듯 했지. 그리고 이제 그 하이네풍의 풍자적인 말투도 안 그런가? 아니야. 나는 한 번도 그따위 비열한 천덕꾸러기가 되었던 적은 없어. 어쩌다가 나의 영혼에서 너같이 천한 것이 태어났을까? 여보게, 나는 한 사람의 매우 귀엽고 매우 훌륭한 러시아 귀족의 아들을 알아. 그 사람은 젊은 사상가로 문학, 미술의 대단한 애호가이고 대신문관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은 사람일세. 나는 오직 이 사람 하나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네. 대신문관 얘기는 입에도 올리지 마라. 입안은 수치심으로 얼굴을 붉히면서 소리쳤다. 그럼 지질학상의 변동으로 할까? 자네 기억하고 있지? 이것도 아주 훌륭한 시네. 닥쳐. 닥치지 않으면 죽일 테다. 나를 죽인단 말인가? 뭐 그러지 말고 다 들어보게나. 내가 온 것도 요컨대 이러한 만족을 맛보기 위해서니까. 아, 나는 생활에 대한 갈망에 떨고 있는 이와 같은 젊고 열렬한 친구의 공상을 굉장히 좋아하네. 자네는 지난 봄 이곳에 올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단정하지 않았던가. 거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식인주의로부터 새 출발하려 하고 있다. 바보 같은 자들이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파괴할 필요가 없다. 오직 인류 속에 존재하는 신의 관념만 파괴하면 되는 것이다. 먼저 이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 같으니 인류가 일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신을 부정해버리면 이 시대가 지질학상의 시대와 병행해서 올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때는 종전의 세계관, 특히 종전의 도덕이 식인주의가 아니더라도 자연이 멸망하고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 인간은 생활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기 위해 모여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현재 이 세상에 있어서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다. 인간은 신성한 거인적 오만의 정신에 의해서 위대하게 되고 거기서 인신이 출현한다. 인간은 의지와 과학에 의해 끝없이 시시각각 자연을 정복하면서 그것으로 천상의 즐거움에 대한 그때까지의 강한 희구를 대신할 만한 고귀한 기쁨을 부단히 느끼게 된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하고 다시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처럼 자랑스레 유유히 죽어간다. 그는 그 자존심으로 하여 인생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동포를 사랑한다. 사랑은 삶의 한순간에 만족을 줄 뿐이지만 사랑이 순간적이라는 의식은 오히려 사랑의 불꽃을 더 왕성하게 한다.
그것은 마치 종전에 죽은 후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고 있었을 때 사랑의 불꽃이 만연히 번져 나간 것에 못지않는다. 운운. 이런 것이었는데 정말 그럴듯했네. 이반은 두 손으로 자기 귀를 막고 눈을 내리깐 채 가만히 앉아 있었으나 갑자기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신사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그래서 이런 경우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하고 우리의 젊은 사상가는 생각했지. 다름이 아니라 과연 그런 시대가 언제든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만일 온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해결되고 인류도 영원히 그 기초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인류의 무지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어쩌면 천년이 걸려도 잘 안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를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 그 새로운 주의 위에 마음대로 자기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가 언제까지나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신도 영혼의 불사도 없는 것이니 그 새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혼자뿐이라도 인신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인신이라는 새로운 지위에 오른 이상 필요할 경우 종전의 노예들이 지녔던 도덕적 한계를 예사로 뛰어넘어도 상관없어야 한다. 신을 위한 법률은 없다. 신이 서 있는 곳은 즉 신의 자리인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곧 1등석이 된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그뿐이다. 이건 꽤 괜찮은 얘길세. 그런데 만일 사기를 할 생각까지 갖는다면 왜 그 때문에 진리의 제가가 필요하단 말인가. 아무튼 우리 러시아의 현대인은 야단났네. 러시아의 현대인은 진리의 제가 없이는 사기 한 번 할 용기도 없거든. 그만큼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 걸세. 손님은 자기 자신의 웅변에 신이 나서 차츰 목소리를 높여 조소하듯 주인을 훌깃훌깃 바라보며 짓거려댔다. 그러나 그가 아직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이반은 느닷없이 테이블 위의 물컵을 그에게 집어 던졌다. 아, 그건 역시 바보 같은 짓이야. 손님은 긴 의자에서 퉁겨 일어나 옷에 튄 찬물을 손가락으로 털면서 소리쳤다. 루터의 잉크병이 생각난 게로군. 자기는 나를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꿈에다 대고 컵을 집어 던지다니 마치 여자 같은 그동이군. 자네가 귀를 막고 있는 것은 다만 안 듣는 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랬구나. 그때 벼랑간 밖에서 쾅쾅 사납고 끈질기게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이반은 긴 의자에서 튀어올랐다. 저거 보게, 창문을 두들기고 있어. 열어주게나 하고 손님은 소리쳤다. 저건 자네 아우 알료샤야. 아주 뜻밖의 재미있는 보고를 갖고 왔다네. 내가 장담하지. 닥쳐. 이 사기꾼아. 알료샤가 왔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먼저 알고 있어. 아까부터 그런 기분이 들었단 말이다. 동생이 왔으면 물론 빈손으로 오진 않았지. 물론 보고를 갖고 온 게 틀림없어. 이반은 정신없이 소리쳤다. 열어주게, 열어줘. 밖에는 눈보라야. 자네 아우가 왔자는가. 여보게, 이런 날실세. 걔도 밖에 내놓진 못하네.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이반은 창가로 달려가려 했으나 갑자기 무엇으로 손발이 묶여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슬을 끊으려고 안간 힘을 썼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점점 세차게 커졌다. 마침내 사슬이 끊어졌다. 이반은 긴 의자 위에서 퉁겨 일어났다. 그리고 나른한 눈초리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두 자루의 초는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고 조금 전 방문객에게 분명히 집어던진 컵은 눈앞 테이블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으며 건너편 긴 의자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으나 방금 꿈속에서 들은 것처럼 심하지는 않고 오히려 매우 조심스러웠다. 방금 그 꿈은 그것은 꿈이 아니다. 그렇다. 맹세코 그것은 꿈이 아니다.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반은 이렇게 소리치고 창문으로 달려가 통풍구를 열었다. 알료샤,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하잖았나. 그는 광포한 의조로 동생에게 호통쳤다. 그래 무슨 볼일이냐. 한마디로 말해라. 한마디로. 알겠나. 1시간 전에 스메르 자코프가 목을 메어 자살했어요. 하고 알료샤가 밖에서 대답했다. 현관으로 돌아오너라. 곧 열어줄 테니까. 이반은 이렇게 말하고 알료샤에게 문을 열어주러 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